자, 이제 미래 사회 변화 그리고 인문학적 문제를 보았다면은 기술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미래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역사가 진화적으로 반복되어 왔죠. 자,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지혁명, 7만 년 전 인류가 언어를 발명한 겁니다. 말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2,000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혁명이 500년 전, 산업혁명이 25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류 역사의 반복 과정에서 소비는 이제 생산 소비가 원래 통합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됩니다. 이제는 소량 맞춤이 대량 생산을 거쳐서 대량 맞춤으로 가죠. 인지와 생산과 소비, 소셜 맞춤의 do it yourself로 갑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기술이 인문의 문제를 받아서 풀면 경제사회가 순환시키는 초생명 사회가 도래됩니다. 이 핵심이 될 과학기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를 정리한 것을 제가 초생명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문이 만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풀고 경제사회가 이끌어간다. 그러면 기술은 기본적으로 2025년을 기술혁명의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현실과 가상이 초융합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경제는 공유경제혁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문혁명이 2045년까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정리해보면 현실 세계는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의 혁명과 서비스의 혁명, 둘 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수동적인 물질이 제품이고 능동적 물질이 서비스죠. 이거는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가 안 됩니다. 소유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 세계는 소유의 세상입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켜요. 그러면 가상화된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는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가 되죠. 그러면 소유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공유의 세상이 되고 자원을 갖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해지죠. 이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오픈소스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오픈소스로 공유된 정보를 이제 서로가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효율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온디맨드, 온서플라이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3차 산업혁명의 온라인 데이터의 세상을 다시 현실 세상으로 돌려나가는 것이 애널로그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폼을 이끌어낸 게 3차 산업혁명,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이끌어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을 하는데 융합의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과정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은 인간의 뇌 과정과 너무 비슷해요. 자, 현실 세계에는 사물이 있고 인간이 있죠. 자,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간은 오감이 있죠.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인간은 그 수집한 데이터를 단기 기억은 해마에, 장기 기억은 대뇌 피질에 저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전전두엽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측, 자,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맞춤, 오늘 비가 올 때는 적절한 옷은 무엇이다. 자,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 내비게이터가 어떤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맞춰주고 언제 도착할 것이다 예측해 주죠. 그러면 현실 세상이 최적화됩니다. 이 과정에 로봇이 소위 인간의 행동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4단계 융합 과정을 이룩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융합한다. 이래서 DAA 기술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죠. 자, 내용을 잠깐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폼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인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을 각각 보면은 시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이 IoT와 LBS,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이 SNS와 웨어러블입니다. 각각을 보면은 웨어러블과 IoT와 빅데이터는 요소들이고 클라우드와 SNS와 LBS는 관계들입니다. 즉 시간, 공간, 인간의 요소와 관계라는 6개의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의 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느냐? 바로 인공지능의 최적화를 얻죠. 그 결과를 다시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CPS 디자인, 블록체인과 핀텍, 증강 가상현실, 플랫폼, 게임화, 3D 프린팅, 로봇이 들어갑니다. 자, 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 세트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이렇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이들은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6개의 기술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이거는 20년이 넘은 기술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여기서는 판이 짜져 있습니다. 승패, 승자와 패자가 갈려있죠. 그런데 6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가 5, 6년밖에 안 됐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실로 가지고 나오니까 이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판이 짜져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죠. 자,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것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만든 데이터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최적화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뭐냐? 욕망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다. 자, 그럼 맨 처음에 필요한 게 사람들이 뭐 필요하니? 즉, 현실과 가상의 욕망,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가상의 욕망 중에서 육체적, 물리적 욕망들을 충족하는 기술이 3D 프린터와 로봇입니다. 정신적, 인지적, 시간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기술이 증강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이들이 블록체인과 핀텍으로 거래가 됩니다. 욕망을 거래합니다. 이어서 게임화는 욕망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플랫폼은 욕망을 공유하고 저비용화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 DAA 기술,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미래 사회 변화와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사회와 기술은 각각
서로 영향을 미치죠. 기술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도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기술사회 시스템, 공진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스태퍼 모델, 미래 예측 모델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죠. 그러면은 미래의 사회과는 어떻게 충돌할 거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세상은 공유, 오프라인 세상은 소유의 세상입니다.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해요. 그러면 우버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술과 욕망이 공존하는 미래 기술 사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미래학과 인문학을 합친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집단의 욕구를 합친 인간의 욕구의 문제, 그리고 기술과 제도를 합친 기술 제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본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6개가 여기 있습니다.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 6개가 여기 있죠. 이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볼까요? 자, 이것이 기존의 우리 기술들, 화학기술, 과학기기기술, 재료, 바이오, 건설, 환경기술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현실 사회의 제조의 데이터, 금융의 데이터, 건강 데이터, 도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과 결합을 해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 디지털 트랜스폼, 인공지능,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이 4단계로 결합을 하게 되죠. 현실의 오프라인 세상을 공간과 인간을 데이터화하죠. 데이터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과 기계지능이 지능화를 해서 현실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하는 단계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건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담당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얘기 드린 대로 사회 문제에는 이와 같은 9가지 모델이 있었죠. 자, 이 9가지 사회 문제 모델, 소위 생산을 하는 산업과 금융, 소비를 하는 도시와 개인,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이동, 이것이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게 되죠. 현실의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등의 9대 사회 문제 분야를 각각 현실 사회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을 데이터화해서 인간과 공간을 데이터화해서 시간축에 쌓아놓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디지털 트랜스폼이 하죠. 그러면 그 지능화된 결과를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나서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 세상이 되죠.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고 스마트 금융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육,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환경, 스마트 세이프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가 가져갈 이쪽 기술축이죠. 여기가 기술축, 전통적인 기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트랜스폼 기술들, 이것이 현실 사회 문제를 4단계로 융합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13 곱하기 9, 13개의 기술로 9개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기술적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것은 스스로 이런 화두를 얻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